안녕하세요. 사쿠라티오입니다. 2주 연속 많은 이변이 발생하며 17억이 이월됐네요. 확실히 K리그, J리그가 어렵고 요즘 너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프리미어리그가 주말에 8경기가 진행되어서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조합으로 발매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번 주 진행하고 있는 EPL 승무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서 미리 감을 익혀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광주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광주는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무려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전북은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려 1221일 만에 2연패를 기록하며 팀 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광주는 지난 울산전 윌리안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기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상으로도 윌리안이 선발 출전하지 않을 때 광주의 승률이 0%입니다. 한편 전북의 지난 경기 홍정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였고 이용 선수 또한 경고 누적으로 인한 징계에서 복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장기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 좋지 못한 전북의 상황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2무 2패로 전북이 약간 앞서는 모습입니다. 무승부가 많고 전북이 승리했을 때도 모두 한 점 차의 진땀승이었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지금부터 저희 사쿠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K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 전북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E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광주는 울산과 지난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북은 2승 1무 2패로 약팀을 상대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네요. 전북의 최근 불안한 경기력과 상대 전적, 유사 경기 기록 등 데이터를 보면 광주가 이 경기에서 승리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에 윌리안이 빠진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홈팀의 승리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네요. 광주가 지난 경기를 통하여 수비에만 집중한다면 굉장히 골을 넣기가 쉽지 않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며 전북이 강팀의 면모를 보이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하여 원정팀의 승리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승부와 원정승을 추천합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상주와 성남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상주는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홈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또 홈경기가 편성이 되었네요. 한편 원정팀 성남은 홈에서 전북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며 좋지 못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주는 최근 오세훈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계속 제외되어 있으며 부상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연규 선수가 최근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한편 성남은 포워드 김현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최근 폼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이기에 성남의 공격력에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상주가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며 성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상주의 전력이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상주는 3승 1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은 이번 시즌 기록은 없지만 전체 성적을 봤을 때 40% 정도의 승률을 보이며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기록만 봐도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상주는 현재 홈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아직 이번 시즌 홈 4연승은 없고 단 한 번의 무승부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이 원정에서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주의 홈 연승 행진이 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승부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울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은 홈에서 광주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세 경기 연승 행진을 마감하게 되었고 광주의 수비력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원정팀 대구는 포항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동안 득점 부족으로 고생하던 대구는 이제 수비력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며 최근 2경기에서 9개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최근 김인성, 고명진 선수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인성 선수는 울산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이기에 울산에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편 대구는 센터백 조진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여 안 그래도 좋지 못한 수비력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며 에드가 또한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2무로 울산이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울산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A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울산은 3승 3무로 패배는 없지만 무승부가 많은 모습이네요. 한편 대구는 전북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대구는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인데 결장 선수까지 많아 울산 원정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은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수원은 상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산전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원정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대부분의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며 지난 경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스마르 선수 또한 이번 경기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네요. 한편 수원은 최근 한석종의 합류와 최성근의 부상 복귀로 선수단 구성이 용이해진 모습이지만 고승범과 박상혁, 헨리와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5승 3무 1패로 서울이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서울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서울은 인천에게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수원은 울산과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승무패의 비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라이벌 매치이며 수원이 원정에서 워낙 수비가 좋아 예측을 하기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많은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서울의 상황이나 전력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3번 경기인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강원은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북에게는 승리하고 인천에게는 패배하며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포항은 대구에게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일류첸코에게 휴식을 주는 모험을 강행했음에도 2연승을 성공하며 한동안의 부진을 씻어낸 모습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 징계로 결장한 임채민 선수가 복귀하며 수비진에 다시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포항은 여전히 권한규, 온일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되었지만 충돌로 출혈을 보인 일류첸코 또한 정상적으로 훈련에는 합류했지만 컨디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3무로 강원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포항의 승리가 없다는 점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포항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강원은 울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포항은 성남, 광주, 인천에게 모두 승리하였네요. 포항이 최근 원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강원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기에 원정승을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위험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 포항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에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무승부와 원정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부산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부산은 서울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에게 승리하며 상승세를 타나 싶었지만 이어지는 원정 2연전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편 원정팀 인천은 강원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번이나 승리를 따내며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부산은 경고 누적으로 박종우 선수가 빠지고 최근 부상으로 빠져있는 핵심 스트라이커 이정엽 선수가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한편 인천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체 자원들이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행인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부산의 홈에서 3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1승 1무 1패로 양팀이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부산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부산은 광주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성남과 무승부, 상주에게는 패배하였네요. 부산이 홈 이점을 가졌음에도 인천의 상승세에 고전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인천도 수비에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무승부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6회차 K리그 6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